자, 이번 시간은 결선도입니다. 자, 결선도는, 보통 한 1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이놈하고, 도면하고 같이 나오면은, 배점이 뭐 한 25점에서 한 30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선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 도면을 마스터하고 오시면은 거의 한 7, 80% 이상은 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필히 숙지하고 들으셔야 되지, 결선도만 먼저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다 가닥수하고 다 연관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도면을 마스터하고 넘으면은 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선도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요, 첫 번째가 이제 감지기 결선도 있죠. 감지기에서 이제 감지기까지. 이런 이제 결선도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감지기에서 발신기까지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감지기에서 발신기를 거쳐서 수신기까지 이렇게 결선하는, 요게 이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비상방송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발신기를 먼저 단독으로, 우리 발신기 내부 결선도, 발신기 내부 결선도, 요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비상방송,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슈퍼비저리 판넬 있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그러니까 프렉션 밸브 수동 조작함, 요런 결선도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계 수동 조작함, 이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로 유도등. 이놈은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왔고요, 이때까지 한 번밖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슈퍼비저리 판넬, 이놈은 이제 좀 자주 나오고, 요놈은 이제 기본이죠. 요놈들 결선도에서 비상방송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자주 나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놈 냈다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 자주 나옵니다. 특히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이놈들 자주 나오고요. 요놈들 자주 나오고, 요놈 자주 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유도등 요놈도 이놈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 2년, 3년에 한 번씩 꼭 나오고, 이놈도 한 2, 3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 거예요. 요놈은 한 번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결선도는 필수다. 그러니까 도면을 했으면 결선도는 우리가 무조건 이제 마스터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송배전식 배선을 보시면,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송배전식 배선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송배전식 배선이라는 거는 송배전식이 아니고 송배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송배선식 배선의 경우에는 자탐이나 재현 설비에 적용을 한다. 그죠? 그리고 교차회로 방식은 뭡니까? 수손의 피해가 크거나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고가의 설비의 경우에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교차회로 방식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론 소화 설비, 할로겐 암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그리고 분말 소화 설비, 이 경우에는 교차회로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죠? 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송배선식 배선은 대부분 이제 자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재현 설비하고 이 자탐에서 우리가 하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딱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루프 부분은 두 가닥이고 나머지는 네 가닥이다. 종단 저항이 발신기에 달렸을 때, 그죠? 이 경우는 종단 저항이 감지기 끝부분에 달려 있다. 그죠? 그래서 종단 저항 설치 기준에 보면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송배선식과 종단 저항을 설치하는 목적이 동일하죠. 수신기에서 회로 도통 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종단 저항은 감지기 회로 끝부분에 설치하는데, 감지기 만약에 끝에 설치할 경우에는 이제 두 가닥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뭡니까? 감지기 외부, 그죠? 그리고 및 기판, 그죠? 감지기 기판, 그죠? 여기에는 표시를 해둬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두 가닥은 잘 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 그림처럼 발신기에 이제 종단장을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네 가닥이 되는데 두 가닥이 또 될 수가 있죠. 루프로 한 바퀴 뺑 돌리면 두 가닥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감지기가 이렇게 있으면 한 바퀴 뺑 돌려버리면 이건 두 가닥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감지기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네 가닥이 된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송배선식은 루프는 두 가닥, 뺑 도는 한 바퀴 도는 부분은 두 가닥, 나머지는 네 가닥이다. 교차회로 방식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루프는 네 가닥이고 그 다음에 말단도 네 가닥이고 나머지는 여덟 가닥이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제가 물 흐르듯이 가라. 그죠? 물을 넣어서 집어넣어서 이쪽으로 물을 집어넣어서 쭉 물이 다시 이렇게 나오면 된다. 이거 배관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송배전식이 송배선식으로 이제 명칭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 숙지하시고 설치 목적도 중요하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송배선식에 대해서 뒤에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감지기는. 자, 뭐냐면요. 감지기 이렇게 뜯으면 이제 베이스가 있거든요. 우리가 요거를 이제 뭐냐면은, 열 감지기는 감열부, 연기 감지기는 감염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열을 뭡니까? 감지하고 연기를 우리가 체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이제 단자부라 하거든요. 여기에 단자를 선을 꼽는데, 여기 보면은 선을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이렇게 꼽아놨는데, 이렇게 선을 꼽아놨어요. 이렇게. 네, 선을 꼽아놨습니다. 이렇게 꼽아놨는데 주의점이 있어. 이 선을 꼽을 때. 자,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단자가 두 개가 있잖아요. 단자가 두 개가 있죠. 요게 같은 단자입니다. 여기 보면은 꼽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이쪽도 두 개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같은 극성을 꼽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꼽아야 되고, 즉 공통이면 공통을 꼽아야 되고, 회로는 여기 꼽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 공통을 꼽았으면 여기는 회로를 꼽아야 돼요. 이게. 극성이 바뀌면 안 됩니다. 즉 뭐냐면 여기에 공통하고 회로를 같이 꼽으면 감지기가 동작 상태가 돼버려요. 쇼트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감지기에 보면 좀 크게 그려야 되겠네. 요렇게 그리면 요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같은 거래요. 요놈하고 요놈은 다르지만 요거는 같은 거래요.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나옵니다. 즉 뭐냐면요. 여기에 또 옆에 감지기가 있으면 요렇게 있으면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공통으로 우리가 묶었잖아요. 여기에 공통. 요게 만약에 회로다. 회로를 우리가 묶을 때 여기서 오잖아요. 공통이 한 가닥 왔죠. 그럼 회로는 여기 물려야 되는 거야. 이쪽에. 반대쪽에. 이거 물리면 안 됩니다. 이게 회로를 쇼트 나요. 감지기 작동 상태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요 공통을 여기다 물르면 회로를 여기다 물려야 돼요. 옆에 감지기도 요 공통 회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런 형태로. 이거를요 결선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이렇게 냈을 때 공통이 왔죠. 그 회로가 왔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공통에 이렇게 물르고, 그죠? 회로를 여기다 물르는 분이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그죠? 그리고 옆으로 갈 때 이렇게 또 가더라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같은 라인, 요렇게 물려야 돼요. 요렇게. 여기서 여기로 가면 안 돼. 네. 이게. 근데 이거는 괜찮아. 뭐가 괜찮냐면, 이거는 어떤 게 괜찮냐면요. 공통이 일로 가고요. 공통이 일로 가고, 회로가 일로 가는 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어쨌든 단자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 다음 감지기도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게 공통이 이렇게 왔으면 이 라인이 공통으로 가. 이건 괜찮아. 이건. 예. 그러니까 단지 요거하고 공통하고 회로선이 같이 물리면 안 된다. 이 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연결할 때는 공통이 왔으면 요 옆에로 이렇게 공통으로 가고 회로가 왔으면 회로로 가라. 그죠? 공통하고 회로하고 같이 물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그 도면할 때 도면 앞에 감지기 있죠. 맨 처음에 감지기 송배전식, 교차회로 방식 할 때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 36페이지 보시면 요렇게 개선을 한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두 가닥이죠. 종단장이 감지기 회로 끝부분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발신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표시할 때 이거 아닙니까? 요렇게 와 가지고 종단장을 요렇게 표시하는 거고, 즉 요렇게 왔을 때 두 가닥 요렇게 표시하는 거고, 밑에 거는 뭡니까? 여기 발신기가 있으면 요렇게 와 가지고 감지기가 오면은 여기 종단장이 달리는 거죠. 요렇게 요 표시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교차회로 방식은 이제 A회로, B회로, A회로, B회로, A회로, B회로 왔죠. 그럼 A회로가 들어가서 돌아 나오고.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면상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지. 어, 여기 이제 만약에 슈퍼 비조리 판넬이라든지 알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종단장이 지금 여기 두 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와가지고 요 가닥이 몇 가닥 돼요? 요렇게 되잖아. 그죠? 여덟 가닥 아닙니까? 이렇게. 예. 두 가닥이 가서 A 회롭고 한 바퀴 삥 돌아서 나왔고. 그죠? 그럼 A 회롭고 요 두 가닥 아닙니까? 요거 두 가닥. 돌아 나오니까 네 가닥. B 회로 두 가닥, 두 가닥. 이렇게. 해가지고, 여덟 가닥, 요 표시가 요렇게 된다. 어? 자, 요걸 보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수신기, 송배전식, 이거는 이제 뒤에 암기 때 또 할 건데, 송배전식의 목적과 종단장의 설치 목적이 동일하다. 그죠? 회로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보내준다. 한 바퀴 뺑 돌린다. 그죠? 도중에서 분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건 도면 때 다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자탄과 제연은 피해가 없죠? 근데, 어, 교차회로 방식은 뭡니까? 수송 피해가 크거나 사람이 죽을 수 있거나, 그죠? 그 다음에, 고가의 설비, 오작동 났을 때, 그때 뭡니까? 교차회로 방식, 두 회로를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일제사수식 스프링클러, 이산화탄소, 할론, 그리고 할로겐 암물 및 불활성 기체, 그 다음에 분말. 이렇게 6가지 중에서 보통 4가지 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출제자들이 조금 이렇게 얍삽하게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어. 아직 이렇게는 안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거 역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수험생들을. 그래서 4개만 딱 애워 놓거든요, 이거를. 4개만 나오니까 4개만 딱 애웁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은, 6가지 중에서, 쉬운 거 분말하고 할로는 글자가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개를 6개, 번호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 할론, 그 다음에 여기에 분말 적어놔. 이렇게. 이게 이 기계 쪽에서 좀 이렇게 많이 내는데, 그래갖고 요 빈칸 4개를 채워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4가지만 애우다기보다는 6가지를 다 애워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네. 참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교차회로 방식은 감지기 오작동 방지가 아니랬지. 앞전에 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설비가 오작동을 하게 되면, 그죠? 화재가 아닌데 작동을 하게 되면, 그죠? 피해가 크기 때문에 2개 이상의 회로를 교차되도록 설치한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는 뭐 3존 시스템 해가지고 ABC 회로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지 관리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화재가 났을 때 이 ABC 감지기가 동시에 작동해서 설비가 동작해야 되니까 작동 시간이 늦어진다. 화재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신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발신기 보기 전에 우리가 요걸 또 봐야 돼. 뭐냐면요. 요 감지기 쪽에서 볼게요.
발신기를 보고 봐야 되나? 이게. 발신기를 좀 보고 봐야 되겠네. 요 발신기 보고 봐야겠습니다. 발신기만 단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발신기 보면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 단자가 4개가 있거든요. 단자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단자가 전화선이 빠지겠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생산될 때, 두 가지로 다 생산한다더라고요. 제조사에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기존에 나와 있는, 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 있잖아요. 건물. 소방대상물에는 전화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교체를 할 때는 기존 제품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죠? 예. 전화가 있는 제품을 이제 설치를 하고, 수법 위조료 패널도 마찬가지고, 이제 두 가지로 생산을 한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일단 전화만 있는, 전화가 없는 그 제품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전화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름 스위치, 그리고 응답 램프, 응답 확인 램프. 이거는 응답 램프라고 해도 됩니다. 응답 확인 램프. LE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앞전 도면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수신기가 있으면 여기가 화재 표시등이에요. 요게 화재 표시등이고, 그리고 각 지구를 나타내는 각 지구 표시등이 있습니다. 이게 5회로짜리로 봤을 때 요놈이 지구 표시등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응답 램프가 하나 있댔지. 여기에 응답 램프가 있고, 요게 이제 응답 램프입니다. 발신기 램프.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감지기가 작동되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온다. 그죠? 여기에 감지기가 작동하면 여기에 불이 들어온다. 그리고 발신기를 누르면, 여기 플러스 여기도 불이 들어온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불이 안 들어오고 여기에만 불이 들어오면 뭐다? 불이 들어오면 감지기가 작동한 거고, 우리가 수신기를 봤을 때 응답 램프까지 불이 들어와 있으면, 예를 들어 1층이면 1층 누가 수동 발신기를 이렇게 눌린 거예요. 이걸 눌린 겁니다. 이거를. 예. 그래서 가서 그 층 발신기, 해당 발신기 있죠. 그것만 복구시키면 돼. 이게 술 먹고 많이 눌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술 먹고 이제 눌리고 경종이 나가니까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가고,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점검할 때 이제 출동 같은 거 하게 되면은 환장하는 길이야, 이제.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볼게요. 수신기를. 여기 이 제품을 보면은 이게 수신기도 제품이 다 달라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화재라고 적힌 게 있어요. 파이어. 예. 요게 뭐냐? 예. 화재 표시등. 그리고 요 각 지구를 나타내는 지구 표시등이 이렇게 5개. 이게 5회로짜리거든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발신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게 발신기. 요게 응답 램프입니다. 발신기 램프. 그러니까 발신기 눌리면 여기도 불이 같이 들어오는 거야. 여기 세 군데가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고? 우리 실무 유튜브 있잖아요. 강의에 제가 결선하는 모습 보여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은 이해가 우리가 빠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발신기 단자 명칭해 갖고 전화선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발신기에는 요렇게 단자가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는 3개로 생산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공통, 그죠? 그리고 회로, 지구. 여기 회로입니다. 회로. 그리고 이제 발신기 응답이 있겠죠. 응답, 발신기. 여기 이제 발신기. 이렇게 있을 때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신기에서 와서 선물리고 하는 거는 앞에서 다 했어요. 그죠? 수신기에서 왔을 때. 그러면 제가 종단장도 이제 어떻게 단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종단장을 달 때 수신기에서 발신기 거쳐서 오는 거. 그리고 감지기로 간다.
한 번 더 그려볼까요, 이거? 한 번 더 그려봅시다. 자, 수신기에서 왔을 때, 수신기에서 6단자가 있다. 이렇게. 여기 회로 공통, 표시등, 발신기, 응답, 그리고 경종, 회로가 있을 때, 요게 이제 발신기고, 그럼 여기 경종이 있다. 여기에. 그리고 표시등이 있다. 그죠? 표시등이 있다. 그러면은, 회로,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공통 요렇게 가고, 그죠? 그리고 경종선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표시등선 요렇게 가고, 공통은 여기서 딴 데 있지, 하나를. 이렇게. 겸용으로 썼을 때, 경종 표시등 공통선 하나를 사용한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경종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한 경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발신기 쪽에는 회로 공통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회로가 이렇게 지구 회로 가야 되고, 그리고 발신기가 이렇게 간다. 그럼 6가닥 다 맞춰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지기가 여기 있다. 그죠? 그럼 감지기가 공통에 하나 물리고, 지구에 하나 물리고, 돌아 나와서 이렇게 발신기 쪽에 종단장 달리는 경우가 있고, 이게 두 번째가 요 선 있죠, 요 선. 자, 이 선을 별도로 뺍니다. 감지기로 보냈어요. 회로 감지기로 보냈어요. 요 두 가닥이 공통과 지구에 물려서 여기에 단자의 종단장을 처리해주는 두 경우가 있다. 이걸 앞에서 수업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37페이지 밑에 보면은 용도 및 기능 있죠. 요것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게 발신기 내부 결선도 이렇게 회로도 보면은 각 단자의 명칭과 용도 쓰라, 기능을 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통 단자는 지구 응답 단자를 공유한 단자죠. 옛날에는 전화까지 공유했는데 전화가 이제 삭제가 됐으니까 지구 응답 단자를, 이놈은 지구와 응답 이 두 단자를 공유한 단자다. 본래는 따로 가야 되는데, 공통선이 응답도 따라가야 되고 지구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보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공통을 안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공통을 안 쓴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표시등, 그다음에 발신기에 뭐가 있습니까? 요게 응답, 그리고 지구, 회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본래는 여기에 공통이 두 개가 있어야 돼. 공통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공통 하나 벨 가고, 그 다음에 경종선 하나 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공통선 하나 가고, 표시등선 하나 이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응답 공통선 하나 가야 되고, 응답 하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 공통선 하나 가야 되고, 지구선 이렇게 가야 돼. 본래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8가닥이 가야 돼요. 본래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뭡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을 하나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경종 표시도 공통.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을 하나로 쓰는 거죠. 이게 회로 공통선, 지구 공통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줄여서 써서 우리가 공통선이란다. 이게 마이너스고 요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가야 될 선을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구 단자는 화재 신호를 뭡니까?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알리기 위한 단자. 그러니까 이 지구 회로 아닙니까? 감지기예요. 감지기 똑같은 말입니다. 감지기 신호를 수신기에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응답 단자는 발신기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되는 거, 아까 발신기 램프 불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뭐냐?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응답선을 뺐어. 여기서 응답선을 제거를 했어요. 선이 없어. 그러면 여기는 공통하고 지구선 두 가닥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발신기 눌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응답선을 제거하고 여기 화재 표시등, 지구 표시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응답 램프가 있어요. 이렇게. 응답 램프. 그러면 이 응답선을 제거하고 발신기를 눌리면 여기에만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요 응답 램프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수동인지, 즉 발신기가 누가 눌렸는지 확인하기 위한 건데, 응답선 자체가 없으니까 응답 램프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라, 이놈의 불이 안 들어오는 거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감지기 동작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지. 경종은 다 나갑니다. 예? 응답선이 없으면, 예? 발신기 램프에 불이 안 들어와서 감지기로 우리가 착각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지구선이 없어. 지구선이 없어 선을 누락시키고 발신기를 눌리게 되면은 여기에 불이 안 들어오겠죠. 여기만 불 들어오는 기라. 응답에만. 그러면은 자, 응답에만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발신기를 누가 눌리긴 눌리는데 몇 층에서 눌리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어디서 몇 층에서 눌리는지, 어떤 경계구역에서 눌리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난감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가닥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발신기를 누르게 되면은 이 두 개 접점이 같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자가 가는 겁니다. 이게 놔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신기 내부 회로도가 나옵니다. 예,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예전에 이제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전화를 다 빼야 돼. 전화 잭이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공통단자가 있고, 지구단자, 응답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발신기 누름 버튼이 있잖아요. 여기 발신기 버튼이거든요. 예, 발신기 버튼. 요 버튼을 이야기합니다. 요 누른 버튼. 요게 요거예요. 요거고요. 그럼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지구하고 응답이 같이 접점이 붙는 데 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요게.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지구선이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그리고 응답선이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눌리면 이 두 개가 같이 붙는다고. 요 두 개가. 이렇게. 그래서 화재 표시등에 불도 들어오고 응답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이 뭐냐면요. 예, 여기 LED라고 적혀 있잖아요. LED. 요게 뭐냐면은 응답 램프예요. 응답 램프입니다. 응답 램프. 이거예요. 요 램프.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램프가 있거든. 불이.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응답 램프 안에 보면 있습니다. 요거 발신기 램프.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놈은 오로지 뭡니까? 발신기로 가야 돼. 이렇게. 응답 단자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봐보세요. 이 두 단자가 구분할 때 LED가 있는 단자가 뭐다? 응답 단자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결선해도 돼. 만약에 이게 다 비워져 있어. 그러면 응답이 가가지고 있잖아요. 요렇게 갔죠? 요렇게 가도 돼. 이렇게 밑으로. 대신에 지구 단자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위로 가야 돼. 이렇게. 예. 그러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 두 단자는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LED 쪽으로 가야 돼서는 무조건 응답이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공통하고 종단장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달려 있고. 그 다음 봐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 밑에 거 봐보세요. 이거 봐보세요. 이거는 응답이 가서 밑으로 갔잖아. 관계없다고. 근데 지구 접점이라고 출제자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 그러면 화살표 표시해 내놓은 요 지구 단자에는 무조건 지구선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출제자인데 지구 접점을 이걸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해놨어. 그러면 관계없어. 여기 물리고 요거를 요렇게 물리는 거는 관계가 없지. 이거는. 근데 출제자가 지구 접점을 표시해 놨으니까 그 단자에 물려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실수를 좀 할 수 있겠죠. 예. 자, 응답이 LED로 무조건 가야 된다. 그리고 응답 접점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요 단자가. 그럼 이거는 무조건 응답으로 가야 돼. 이렇게. 응답으로 가야 된다. 요거는. 그죠? 응답은 요렇게 가야 된다. 복잡하게. 지구선 요렇게 연결되어 있고. 요건 뒤에 문제 푸시면 뭐 바로 해결이 됩니다. 출제자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고. 응답 지구라고. 표시 없으면 관계없다. 예.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만약에 그죠? 표시가 안 돼 있다. 이놈이 표시가 안 돼 있다고 치면은 뭐 이거를 위로 보내든지 이거를 밑으로 보내든지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출제자가 주어진 대로 우리가 풀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지기와 발신기 간 개선도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